안녕하세요. 2020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탑메이커에 참가한 누르미 팀의 팀장 오정민입니다. 오늘은 16강 XAML 기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크업 언어와 XAML 그리고 XAML의 기본 문법입니다. 마크업 언어는 뭘까요? 아래 그 노드.js 이거는 잘못 들어간 거예요. 마크업 언어라는 카테고리는 좀 넓습니다. HTML도 마크업 언어 중의 일종이고, XAML도 마크업 언어의 일종이고, XML도 마크업 언어의 일종입니다. 이 마크업 언어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태그로 이루어져 있어요. 태그라고 하는 건 지금 왼쪽 사진에 이 XML 이미지를 보면 뭐 퀴즈, 칸다, 퀘스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꺽쇠 괄호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태그라고 합니다. HTML이나 XML, XAML 전부 다 마크업 언어이므로 꺽쇠 괄호로 태그를 만든다는 게 전부 그 같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좀 애매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XML이랑 XAML 의 차이에 대해서 막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사실 똑같아요, 사실상. XML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고요. XAML은 Extensible Application Markup Language입니다. XML은 제가 알기로는 그 W3C에서 그 웹 표준을 지정하는 곳에서 웹상에서 통신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제이슨으로 전부 다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웹상에서는 거의 쓰지 않아요. 통신용으로는. 보통 예전 앱들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진짜 예전에 AJAX를 할 때 XML을 썼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음. 통신용으로는 사실 XML이 닫는 태그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인데 좀 구조적으로 뭔가를 표현하기에는 제이슨 같은 거보다 XML이 조금 더, 마크업 랭귀지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HTML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보통 다들 알듯이 웹 같은 거, 네이버나 그 구글 같은 거, 크롬에서 F12를 누르면은 콘솔창 뜨면서 나오는 게 바로 HTML입니다. 이것 또한 마크업 랭귀지로 이루어져 있죠. 네, 어쨌든 XAML하고 XML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다가 너무 서론이 길어졌는데, 여담이 많아졌는데, XAML 같은 경우에는 XML하고 사실상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사가, WPF나 이 자마린에 쓰이기 위해서 따로 만든 겁니다. 음, 솔직히 왜 따로 만들었는진 잘 모르겠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약간 좀 이 속성 같은 거나 태그 같은 거를 제가 알기로는 C샵으로 좀 막 만들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만들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사실 좀 근본적으로 XML이랑 XAML의 차이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자마린 쓰면서 뭐 따로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네.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XML 직접 한번 XML 같은 마크업 랭귀지 한번 직접 써봐야죠. 이전 프로젝트 공간인데요. 파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요즘엔 노드.js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정 파일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네, 그 제이슨으로 설정을 하죠. 바로 test.xml.
사실 얘가 XAML이라도 뭐 아이콘이 똑같으면서 그냥 아이고 아이콘도 똑같고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한번 쳐볼게요. 음, 일단 이건 뭐라고 하냐면 A라는 이름의 태그입니다. 꺽쇠가루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얘는 A라는 태그의 범위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인 거예요. 앞에 지금 슬래시 A가 있죠? 이건 태그를 닫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A의 범위예요. 이렇게 되면은 A는 지금 가나다라랑 B가 B를 지금 사이에 감싸고 있죠? 이렇게 감싸고 있죠, A가. 이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태그 B는 A의 자식이다. 그냥 부모 자식 할 때 그 자식 맞아요? 잠시만요. 태그 B가 A의 자식이죠. 네네. A는 B의 부모다. 네. B 입장에서 A는 B의 부모입니다. 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용이 필요 없는 태그다. C가 만약에 내용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줄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B랑 C는 A라는 부모를 공유하죠. 뭐 당연히 C도 A가 부모입니다. 그럼 B랑 C의 관계는 뭘까요? B랑 C는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 부모가 같으니까 형제 관계죠. 그럼 B한테 자식이 하나 더 있다고 해봅시다. D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당연히 D의 부모는 B고 B의 부모는 A인데 A는 그러면 D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건 바로 후손입니다. 뭐 손자라고 안 부르고 후손이라고 불러요. 후손. 네. 후손이라고 부르고 D는 A를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조상 노드. 아니 뭐 그냥 조상이라고 해도 되고요. 얘네들을 전부 다 노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태그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실 뭐라고 해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 노드는 A 입장에서 자식 노드는 B랑 C인데 실제로 자식 차일드 노드가 아니라 그냥 그 칠드런을 그러니까 모든 자식들 진짜 그냥 실제로 모든 자식들은 3명입니다. 바로 얘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자식은 가나다라 그리고 B, C가 되는 겁니다. 3개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어요. A의 가나다라는 A의 그냥 내용이 아니냐? 자식이 아니라. 아,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가나다라도 확실하게 자식은 자식입니다. 이 HTML 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HTML에서도 차일드 노드 말고 칠드런인가 치면은 일반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다 포함하거든요. 아, 제가 진짜 심한 거는 뭐까지 봤냐면은 그 제가 예전에 그 연구소에 있을 때 자바 환경에서 서블릿 환경에서 XML을 파싱을 하는데 아니 자식이 한 다여섯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보니까 여기 뒤에 있는 이 줄바꿈 문자도 자식으로 판단을 해서 말 그대로 이 한 줄을 자식 하나로 판단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은 자식이 줄바꿈이랑 그나다라랑 마바사랑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와 진짜 그것 때문에 막 버그 생기고 해가지고 진짜
일부러 XML을 다시 읽어가지고 한 줄로 전부 다 몰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파싱을 해가지고 읽는 방법을 취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단 한 줄에 다 들어오니까 그런 줄바꿈 문자 등이 자식으로 들어올 여지가 없겠죠. 좀 많이 고통스러웠는데. 네, 이게 이 정도가 태그고요. 이거 말고는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성. 속성 같은 경우에는 태그의 이 선언부 쪽에 뭐 A는 5 뭐 이러면은 A가 겹치니까 다른 걸로 할게요. 옵션은 5다.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걸 속성이라고 해요. A 태그의 옵션이라는 속성. 네. 뭐 당연히 그냥 한 줄로 닫힌 태그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마크업 랭귀지에서 이 닫는 거는 필수인데 뭐 좀 예외를 말씀드리자면은 HTML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닫지 않아도 그냥 괜찮은 태그들이 있어요. 근데 XAML이랑 XML은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다 닫아줘야 돼요. 이게 그냥 문법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이거는 절대로 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순리입니다. 애초에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어쨌든 간에 옵션은 당연히 겹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달라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옵션을 저희가 마구잡이로 넣지도 않고 태그도 마구잡이로 넣진 않아요. 보통은 있는 태그를 씁니다. 이 14강을 보면 알겠지만 막 스택 레이아웃 뭐 이런 거 썼거든요. 이런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미리 정해놓은 태그들이란 말이에요. 네, 미리 정해놓은 태그들과 미리 정해놓은 옵션들을 통해서 앱을 개발합니다. XML 같은 경우에는 주석을 달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주석을 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느냐? 이런 식으로 달 수 있습니다. 꺽쇠를 열고 느낌표 한 다음에 하이픈 하이픈 그 다음에 하이픈 하이픈 꺽쇠 닫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줄에 걸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 줄에서 하는 거는 추천을 안 드리고요. 어, 보통 한 번에 묶으면은 아까 처음과 같이 어, 원래 이런 식으로 안 묶이고 한 줄 한 줄 묶이거든요, 보통. 사실 이건 취향 차이긴 한데 이렇게 묶으면은 중간에 있는 태그들을 이런 식으로 빼서 쓰기가 어려워져서 한 줄 한 줄 그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네,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중간에 D 태그를 살려야 된다. 그럼 D에서만 풀어주면 되죠. 근데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주석은 보통 소프트웨어에서 컴파일 될 때 없어지잖아요. 근데 XAML은 아닙니다. 얘네들도 차일드의 일종이에요. 진짜 좀 골 때리죠. 얘네들도 차일드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차일드의 사이즈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히 써야 돼요. 모르고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보통 XML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장 좀 메이저하게 썼던 게 스프링에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스프링에서 막 여러 가지 객체 만들고 할 때 막 클래스 연결해 줄 때
제가 스프링은 그렇게 얕게밖에 못했지만 어쨌든 그럴 때 XML을 많이 썼는데 네, 보통은 요즘엔 다 제이슨을 쓰죠. 아, 맞아.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원래 주석이 없는 게 원칙인데 주석 기능을 만들었더라고요. 음, 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XAML을 좋아하던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 나온 윈도우 터미널 같은 경우에 설정 파일을 제이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거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사실 XAML은 좋은 취급을 그렇게 많이 못 받고 있긴 하죠. 근데 이 기술이, 이 포맷이 죽을 수는 없는 게 웹이, HTML이 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웹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이슨보다 장점이 없진 않아요. 데이터가 많긴 해도 얘네들이 음, 확실히 구조적으로 보입니다. 닫는 태그가 명시적으로 완벽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 지금 스크립트가 키고 아니 뭐 XML로 치면 부모고 얘네들이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래 있을 때 얘네 부모가 누군지 모릅니다. 네. 어쨌든 얘네 부모가 뭐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XML이 좀 이런 마크업 언어가 좀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 마크업 랭귀지 갖다가 직접 한번 레이아웃들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